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독서 모임 천도. 오늘이 592일차입니다. 오늘은 151페이지 읽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해하기라는 부분인데, 와, 저는 이 책이 좀 딱딱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진부한 건 아니에요. 내용은 참 좋은데 제가 읽기 어려운 책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잘 읽혀 나갔어요. 제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되게 덤덤하게, 아니요, 좀 냉철하게 파고들어요. 근데 제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죠. 제목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해하기예요. 와,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정도가 극심하든 경미하든 다음 8개의 차원으로 구분된대요. 요 8개 읽어보고 월트 디즈니 어렸던 시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죽음과 외면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다 길겠지만 그래도 8개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의식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시체의 두려움, 이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월트 디즈니는 어렸을 때 이 부엉이를 잡을 생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대요. 하지만 부엉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부엉이를 손으로 잡자 부엉이는 예상대로 비명을 지르고 핥히기 시작했다. 어린 디즈니는 그의 공격에 너무 놀란 나머지 부엉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짓밟아 죽이고 말았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때부터 부엉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고대인들은 부엉이를 성스럽지 못한 동물로 여기었대요. 그리고 나서 월트 디즈니가 처음에 미키마우스를 등장시킨 증기손 원리라는 만화 영화로 영상뿐만 아니라 동시 녹음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사실상 무성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디즈니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개척자로 자리매김하는 작품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거는 죽음에 관한 거였대요. 그 다음 나온 단편이 해골춤이라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가 무덤에서 나온 해골들 때문에 공포에 떠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었겠죠. 30대, 어렸을 때 30대, 50대까지 계속 죽음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0대에는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물어봤고, 40대가 50대가 돼도 안 죽으니까 그때 30살, 50살 이걸 잘못 말했나? 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를 딸들이 들었다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죽음이요, 보세요. 육체적인 죽음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직업적 쇠퇴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의 상황을 꽤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직업적인 쇠퇴가 온대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네. 존재의 효용성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동정과 멸시가 묘하게 섞여 있는 대우를 받기에 이른대요. 이건 이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걸리버가 도착한 마을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80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긴 책에는 있나 봐요. 그림책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80세가 되면 법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한대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대요. 그들은 구호 대상이 되어 끔찍하고 우울하게 사실상 존재감 없는 비생산적인 부류로 영원히 삶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겪어야 할, 앞으로 맞이해야 할 쇠퇴기이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일리아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과거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때 되게 뜨끔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소중한 명언 하나 남겨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 명언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명언의 힘을 많이 얻으니까 나도 그런 명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뒷이야기는 제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주소 없이 말했지만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의 페이지였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재밌습니다. 151페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해하기였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밤늦게 사업장에 다녀오고 그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네 안심하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지? 라고 제 몸이 기억을 했나 봐요. 제 몸이 기억하니까 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숨이 턱 막혀요. 주로 내가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이거나 지금 당장 내가 돈을 구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막지?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평정심을 찾으려고 몸이 자꾸만 기억하는지 그랬나 봐요. 긍정학원, 나는 1000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독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외치려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떠올리더라고요. 꿈속에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잘 해결되는 걸 정확히 3번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행복해했어요. 일어나지만 현실은 그대로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제 뭘 느꼈냐면, 아이의 눈빛, 아이의 손동작, 아이의 머릿결 하나, 아내의 미소, 설거지 하면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거울에 붙어있는 그런 기포 한 방울, 화장실에 앉으면 앞에 내가 한 5년 전에 써놨던 어떤 문구, 흐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즉 뭐냐면, 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그래서 눈물 날 뻔했는데 사실 눈물이 났죠. 어제는 정말 제가 술 끊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술이 정말로 생각나는 날이었고요. 아내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럼 한 잔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내는 그런 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중요한 거라서, 술을 끄는 거, 카페인도 디카페인으로 바꾼 거, 이런 건 저한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로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분명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그 이야기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셜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62살에 맞나요? 52살? 52살인가? 아무튼 50대에 처음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설거지를 해봤대요. 설거지 하니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무지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 너무 감사했고, 거품 보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창밖의 햇살, 새의 소리, 그런 것들이 정말로 들렸대요. 저는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저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바라봐주게 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약간 긴장하면서 살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시부터 또 집안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국 집안 매도 문제인데요. 저희 집 이제 수리를 해요. 온 가족이 나서서 또 도와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벽지부터 해서 베란다에 있는 곰팡이부터 해서 10년 이상 살면 집이 좀 낡는 것 같아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참 현생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긍정학원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